안녕하세요, 연반장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세대 1주택이라고 말할 때 지난 시간에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 세대를 얘기할 때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지방세와 국세 간에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간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취득세는 형식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실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었어요. 오늘도 그 기준을 꽉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세에서의 주택입니다. 세대 개념과 마찬가지로 취득세에서는 공부 서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공부상에 업무용, 근린시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주택이 아닌 거고 주거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법조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줄쳐 있는 내용만 볼게요.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이런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얘네들은 주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방세에서요. 네, 여기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 분양권 이것도 지금은 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2020년 8월 12일에 달라진 내용이에요. 주택의 개념 그리고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이 날짜가 판단 기준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2020년 8월 12일이요. 자, 그래서 하나 볼게요. 2019년도에 7월 18일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샀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주택을 샀을까요? 아니겠죠. 부동산을 사긴 했는데 주택은 아닌 거예요. 2020년 전이잖아요. 이번에는 2021년 5월 23일에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샀다고 해봐요. 아직 집은 지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주택을 산 걸까요? 네, 저는 취득세법상 주택을 산 게 맞아요. 2020년 8월 12일이 지나서 산 입주권이기 때문이죠. 내가 산 게 주택인지 아닌지는 왜 중요할까요? 뭘 샀든지 잘 사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바로 세금이죠.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한대요.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이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내가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파트를 하나 더 추가로 샀어요. 그럼 나는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게 된다? 2주택, 다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비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이 4%죠. 그 4%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부가세 합하면은 4.6이고요.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점부터는 주택으로 본다고 했어요. 더불어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되는 시점부터 종합부동산세도 조건에 맞다면 내야 하니까 세금이 많이 달라지죠. 지방세 규정을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자로 보고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자,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예요. 그건 누구의 주택일까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해요. 그리고 지분이 동일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큰아들에게 60, 작은아들에게 40 그렇게 지분으로 주택을 상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들어간다? 큰아들, 지분이 큰 60%를 가지고 있는 큰아들의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40%의 지분은 당연히 주택이 아닌 걸로 되는 거죠. 이런 규정도 보이네요. 주택수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인데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뭐라고 나오고 시가 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즉 상속 후 5년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도 빼준다고 하죠. 구체적인 규정으로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뭐다?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얘네들은 다 주택이다. 그리고 지분만으로도 주택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아셨으면 해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세대의 뜻과 오늘 배우는 주택의 뜻을 합쳐서 생각을 해볼게요. 난 작년에 오피스텔을 한 채 사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갭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아파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인 우리 아들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죠. 그럼 나는 몇 세대 몇 주택? 네, 1세대 2주택.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과세를 맞는 거예요. 세대와 주택의 뜻. 결합 문제 하나 더 나갈게요. 자, 70대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아파트고요. 아버님은 작년에 취득하신 조합원 입주권을 하나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번에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 딸 앞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샀어요. 취득세 계산 시 나는 몇 세대 몇 주택일까요? 나는 지금 1세대 2주택이에요. 3주택 아니냐고요? 65세 이상인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 취득세에서는 별도의 세대로 본다.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버님은 단독으로 1세대 1주택인 거예요. 입주권이 하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대학생 딸과 나는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했으니까 둘이 합해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입니다.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의 정의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되겠죠?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볼 거 없이 주택. 주택분 재산세를 꼭 내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입신고를 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주택.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조심하셔야겠죠.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 또한 21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모두 다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우선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면 뭐라고요? 입주권도 분양권도 주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도 모두 주택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일 뿐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다 주택이라고 하는 거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그것들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시기가 다르니까 세무상담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적어도 내가 해당 권리를 언제 취득했느냐 꼭 알고 가셔야겠죠? 저는 몇 주택이에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면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언제 산 건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는 무엇인지, 공부상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미리 알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과세 돼요? 라고 무조건 묻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나 나이, 소득 수준 다 따져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이렇죠? 지금부터 새로 사는 건 취득세, 양도소득세 불문,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모두 다 주택이다. 취득세 계산 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무조건 주택이다. 아셨죠?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